예, 오늘은 보안 모의 해킹 2주차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 혹시 커리큘럼 제가 설명을 한번 안 드린 것 같아서 커리큘럼 먼저 보고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해놨네. 네. 지난주에는 모의 해킹의 2회라고 첫 주차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 주차로 오늘 진행될 게 정보 수집. 첫 번째로 패시브 스캐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주차로 정보 수집, 두 번째로 액티브 스캐닝, 그리고 모의 공격, 익스플로이트, 그 다음에 모의 공격 두 번째 포스트 익스플로이트, 그리고 그 모의 공격이 끝난 다음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피보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6주차에 진행할 거고요. 7주차에는 CTF 그 가상화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파일들을 받아가지고 그 CTF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지 한 두 개 정도 가상화 파일을 받아가지고 가상 파일을 받아가지고 CTF 문제용 파일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냥 잠깐 그 리마인드 하는 의미로 이걸 보여드리면요. 제가 따로 이건 올려드릴 건데, 뭐, 지난주에 이렇게 보안 엔지니어링이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 계획 수립으로부터 보안 인증 관리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고, 이 분야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모의 해킹 보안 위협 관리 통제 부분에 들어간다. 그리고 통제 부분은 탐지 준비하고, 탐지 모니터링 하고, 분석하고, 대응 복구 마련하고, 대응 보고서 작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안 위협 탐지를 준비하는 거는 이제 수동 위협과 능동적 위협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수업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 로그나 이렇게 수집된 보안 위협으로부터 이제 패킷 분석이라든지 분석 도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시작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방지책을 가져야 되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모해킹 같은 경우는 보안 위협 및 대응 복구에서 외부에서 내부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 및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모의 해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의 해킹을 하다 보면은 일상 업무를 하다 보면은 모의 해킹 전문가라고 해서 따로 하는 데는 그렇게 드물어요. 모의 해킹 전문가와 모의 해킹과 함께 취약점 점검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려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모의 해킹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보안 통제 상황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으신 분들이 이런 무해킹 툴을 통해서 어떤 프로토콜이나 어떤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어떤 취약점, 그리고 장비 취약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우는 게 모의해킹 전문가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또 가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기 쉬운 게 모의해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트 단순히 돌리면 되기 때문에 하는 것만 하면 돼서 두 가지로 모의해킹하고 모의해킹하고 취약점 분석 점검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취약점 구성 점검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CC라고 돼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이제 서버들이나 그런 것들 들어가가지고 구성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하지만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웹 배너나 배너 정보들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너 정보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는 단순히 아파치나 그런 것들의 HTTP config 파일이라든지 환경 설정 파일에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배너들을 숨겼는지, 프로드 모드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진행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사연들이 왔어요. API에 다 박아버린다든지, 소스에 완전히 그런 정보들을 숨겨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웹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숨겨버려서, 저는 이렇게 뭐, 환경정보에서 취약점 구성을 하지 않아도 이미 돼 있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은 어떻게 점검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외부 관점에서 이제 모의해킹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너 정보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해킹 CVE와 CCE는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의해킹이 진행을 하면은 대상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정보 수집을 진행하게 되고,
그 정보 수집된 가운데서 이제 보안 취약점들을 확인하고, 그러면 보안 취약점은 CVE와 CCE 관점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취약점 점수 확인 산정도 하고, 그리고 해킹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의 해킹 단계에서는 정보 수집, 그리고 공격과 포스트 익스플로이트라고 세 가지 크게 나눠지고요. 정보 수집은 이제 정찰이라고 해서 서브 도메인들을 확인하거나, 스캐닝해서 배너 수집을 하거나, 그리고 패시브 스캔 등을 통해서 노출된 정보를 수집하고, 액티브 스캔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타겟팅된 그 시스템들을 해킹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 비밀번호로 공격하거나 권한 상승을 유도하고, 그리고 뭐 비밀번호 공격 딕셔너리 브루토스 되겠고, 그리고 포스트 익스플로이트 단계에서는 백도어를 숨겨놓는 거죠. 이미 한번 뚫고 들어간 거 이후에 이제 계속 세션을 맺어가지고 뒷문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백도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닉 루트킷을 넣거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을 접근하기 위한 피보팅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시행됐던 정보 수집 단계에서 정찰이고요. 이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장표는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단계가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정찰, 스캐닝, 이걸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찰을 하기 전에 시스템 환경을 먼저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초보자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칼리 리눅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적어놨고요. 그리고 패시브 스캐닝 방법과 액티브 스캐닝 방법을 넣어놨어요. 시스템 환경 구성은 간단하게 장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VM에 다 올려놨고요. 칼리 리눅스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공유해드렸던 파일을 보시면은 이쪽에 실습 자료라고 그래서 이쪽 들어가 보시면은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윈도우즈 파일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 VM들이 올라가 있고요. 칼리에서 메타스플로이트를 계속 그 점검을 하고 공격도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진행하고 윈도우의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윈도우의 취약점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그 메타스플로이트 통해 가지고 리눅스의 취약점을 확인해서 취약점들을 공격해보는, 그러니까 피보팅이죠. 어떻게 보면은 윈도우에서 칼리 리눅스를 방화벽으로 막아버리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칼리 리눅스에서 메타스플로이트 통해 가지고 윈도우를 공격하는 그런 피보팅 작업들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그 모의 해킹이나 이런 곳에서는 S3 쪽 환경을 구성해가지고 작업하는 게 훨씬 좋은데, 제가 한 1년 전에 강의를 했었다면 이제 S3 구성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안 돼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가성화 그 스위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리눅스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칼리눅스와 유튜브만 있다면 당신은 스크립트 키드라고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워낙 강의들이 잘 돼 있으니까 칼리눅스하고 유튜브만 확인하면은 스크립트 키드 정도는 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충분히 쌓으실 수 있고요. 실력이라고 할 것도 없죠. 스크립트를 나중에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스크립트 키드로 머물러 있기엔 너무 불쌍하죠. 프로토콜과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으면 넷캣과 메타스플로이만 끄적이게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칼리눅스를 좀 다룰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이트들 보니까 그 해커들이나 이쪽 보안 계통의 그 외부 엔지니어들이 이 말을 잘 쓰더라고요. 이제 조용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들린다라고 해서 자신의 기술을 남들에게 뽐내거나 그러진 말아라. 해킹에 관련돼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눅스와 프로그래밍, 그 TCP/IP,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것들을 배우면 해킹 기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면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권장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보안 쪽 하면서도 리눅스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요. 리눅스를 마스터한다는 건 단순히 리눅스를 설치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쉘이라든지 단순히 쉘을
어떻게 짜는지, 아니면 find 명령 안에서도 awake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커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서 좀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실력까지는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권장하는 프로그래밍은 C하고 파이썬이에요. 이쪽은 C하고 파이썬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라서, 해킹 쪽은 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성 코드가 거의 다 C로 이루어져 있고 C#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는데, 보안성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점검이 단순 작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많은 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팅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파이썬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TCP/IP 네트워크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트래픽이나 보안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뚫기 때문에 그 보안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뭐 좀 더 시간이 남거나 좀 더 이쪽 좀 더 고급 단계로 가고 싶으면 리버스 단계까지 가서 이제 표면뿐 아니라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잘하고도 다른 데에서도 많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 저희가 이제 꿈꾸는 이제 보안 담당자는 현상을 보고 과정을 추측해야 되는 거라 굉장히 어려워요. 현상만 보고 모든 과정을 다 추측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의 해킹은 과정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기 너무 쉬워서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의 해킹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접근하시면은, 해커들이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비교적 조금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 리눅스는 여기 가보시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VM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받으셔가지고 VM웨어에다 올려서 쓰시면 되고요. VM웨어 쓰실 분은 여기에서 쓰고, 버추얼박스 쓰실 분은 이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리의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스를 눌러다 보면은 이런 메뉴 목록이 나오는데, 이 메뉴 목록이 단순하게 그냥 펼쳐진 게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정보 수집, 그리고 익스플로잇, 침투 공격이나 측면 공격, 권한 상승 공격을 하는 곳, 그리고 포스 익스플로잇, 공격이 끝났다면은 그 이후의 단계,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칼리를 통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단계. 이게 포렌식이라는 게 법적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이런 절차적인 단계잖아요. 그런 보고서들을 쓸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회공학 쪽 엔지니어 툴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 설정인데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제가 따로 노트북을 따로 제가 해놨는데요. 이쪽 가셔가지고 이제 칼리 리눅스하고 메타스플로잇하고 칼리 리눅스, 메타스플로잇, 이렇게 윈도우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윈도우는 비교적 제가 32비트를 올려놨는데 32비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설치하실 때는 참고하세요. 한글 포트 설치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웹 취약점 점검하려면은 한글 웹사이트에 대응해가지고 웹사이트들이 깨져서 나오면, 문자열이 깨어져서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한글 포트를 쓸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 포트 설치하고 뭐 이런 한글 입력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글 설정을 해라 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이게 웹 취약점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메타스플로잇을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 이제 메타스플로잇 사용 시 이제 DB, 엠맵이라든지 DB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서치를 하게 될 때 서치 명령어들이 프로그램 SQL DB와 연동해서 사용하면은 검색도 빠르고, 그리고 DB 맵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DB에 들어가서 리스팅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 설정 방법들이 다 여기서 적용됐습니다.
반드시 처음에 해줘야 될 내용이고요. SQL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시작되고 그리고 메타스플로이 연결하고 그리고 메타스플로이 실행하면은 DB 상태 확인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이고 이런 방식대로 하시면은 메타스플로이 설정 방법도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타스플로이 업데이트 해놓은 곳 올려놓으면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MSF 어드민하고 MSF 어드민이고요. 이게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 장치 설정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정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그렇게 크게 이게 줄 필요는 없어서 이 정도만 설정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나트 외에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를 꼭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메타스플로이 눌렀을 때 이거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것들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나트가 하나 있고요. 이건 외부 통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여드려야 되나? 나트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정보가 있는데요. 이 호스트 온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호스트 온리를 설정해 주시는 디바이스를 새로 애드 하셔가지고 네트워크를 추가하셔서 호스트 온리를 주셔가지고 내부 통신하기 위한 그런 그 네트워크 추가하는 거거든요. 내부 통신하려고 이렇게 각그 칼리눅스는 상관없고 칼리눅스도 내부 네트워크 하나씩 주셔야 되고요. 메타스플로이드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 하나 주시고 윈도우즈도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를 하나 여기서 쳐볼까요? 이렇게 애드 하셔가지고 네트워크 설정하셔서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를 하나씩 호스트 온리 그냥 찍어주시고 네트워크를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내부 통신을 진행해서 마치 DMZ 안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통신하듯이 그런 구성을 할 수 있어서 내부 네트워크 주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실습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번 시간에 좀 해보고 뭐 주신 파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안 되시면은 다음 강의 때 이렇게 어떻게 구성했는지 다음 강의 전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구성할지는 다시 구성하는지 상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강의 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습 환경 구성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시브 스캐닝인데요. 정찰이라고 하고요. 패시브 스캐닝은 모의 해킹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공격 대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스캐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 검색 엔진이나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확인해서 공격 대상의 정보를 우회적으로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신트라고 하는데요. 이 오신트는 이게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해서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고 공개된 출처에서 얻은 정보들을 말합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뚝 떨어진 그런 기술이 뭐 갑자기 나온 그런 기술들이 아니고요. 그 CIA나 이런 정보 요원들이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거든요. 뭐 인간 관계 정보, 신호 정보, 뭐 영상 정보, 측정 정보, 공개 출처 정보,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원하고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HTTP 프로토콜이 모든 데이터,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단순히 수집하면 되기 때문에 오신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오신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은,
그 마인드맵 덕후가 만든 것 같은데, 오신트 프레임워크, 유저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그래서 이메일 어드레스는 뭐 이런 서치와 커먼 이메일 포맷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이메일 서치는 어디에서 하는가. 그래서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하게 된다. 메일DB라든지 스카이맵이라든지 뭐 PIPL 쪽에서 불러오고 뭐 이런 리스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얻는 거죠. 그 도메인 네임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려면 후이지 쪽 레코드를 확인한다든지 서브 도메인들을 확인한다든지 뭐 디스커버리 찾는 거죠. 또단 많이 보셨죠? 퍼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 찾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DNS도 있고 그리고 IP 어드레스도 수집을 하고요. 그 이미지들도 확인하는데 뭐 플리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플리커를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플리커가 왜 들어가냐면 사진 정보에는 지오그래피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도 경도가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이트를 뒤졌는데 그 사이트의 전산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그 IP를 찾고요. 그 IP에 대해서 그 IP가 등록하다 보면 DNS를 등록하다 보면 DNS 그 등록 정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보 주소를 찾아서 그 정보와 매칭되는 그 위도 경도를 플리커에서 뒤져가지고 플리커를 통해가지고 그 위치 사진들, 그 주변이라든지 입구 사진들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정보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정보들이 이 웹상에서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오신트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들을 패시브 스캐닝으로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오신트가 나오기 전에 오신트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보안 쪽에서 정보 보안 쪽에서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가장 흔히 했던 구글 해킹입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구글 검색해가지고 단순히 시스템 정보를 그냥 수집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주 초창기 때 구글 통해가지고 제 이름하고 주민번호 뒷자리하고 뭐 제 핸드폰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내 정보가 혹시 넷상에서 어떻게 흘러다니나 하고 궁금해서 점검한 적이 있죠. 그것도 패시브 스캐닝에 해당되고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점검을 했더니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입주를 하겠는데 그 입주한 게 LH 공사가 만든 거죠. LH 공사에서 제 주민번호하고 입주 정보를 갖다가 그쪽 그 협력업체들한테 뿌린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돼서 그거 가지고 한참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패시브 스캐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추천기에 많이 배우겠지만 사이트로도 뭐 검색어를 제한해서 검색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사이트 가지고 굴닷컴에서 이렇게 애플 쪽만 쭉 나오게 검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따따따는 내가 흔히 알고 있으니까 따따따 애플닷컴만 제외하겠다 하면은 맨 위에 따따따 애플닷컴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죠. 그걸 제외하고 검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파일 타입을 뒤에 넣어서 PDF 파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 이런 특정 파일 포맷도 지정할 수 있고요. in-URL 탐색을 해서 어드민을 검검하는 거는 요 내부 안에 어떤 어드민 정보들 그런 어드민 정보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또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인덱스 오브 이렇게 찾으면은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을 검색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구글 해킹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외부에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그 웹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수집된 정보들 보고서로 쓰게 됩니다. 제가 저의 사이트에서
그러면 뭐 인덱스 오면은 뭐 파일 구조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검색어들이 마구잡이로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아주 친절하게도 익스플로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상당히 자주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모의 해킹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CV 코드로 취약점을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이게 구글 캡차 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캡차 누르는 게 제일 어렵다는 그런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GHDB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검색하면 되는지, Entitled Index of Authorized Key. 그래서 2008년 11월 16일에 올라온 그런 스캐닝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요 밑에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인간 정보, 민감한 디렉토리들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민감한 디렉토리를 찾을 때는 인덱스 오브가 많이 들어가죠. 위에 뭐 이렇게 인덱스 오브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흥미로운 곳에서. 이건 아직 불법적이지가 않아요.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불법성은 없고요. 위법성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패시브 스캐닝 도구로 그 후이즈 도메인 등록할 때 이제 주소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할당된 IP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후이즈 가보시면은 나왔어. 다른 곳을 점검을 하게 되니까 로봇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서치하게 되면은 근데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뭐 누가 가지고 있는지, 뭐 어디에서 레지스트 소유하고 있는지, 언제 레지스터드 되고 언제 익스파이어 될 건지 IAN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소 정보들이 밑에 나오면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임 서버는 어디에서 네이밍을 하고 있는지 어슬라이즈드 된 것인지 DNS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크래프트라고 해서 이게 영국 쪽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이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서치 웹 바이 도메인이라고 해서 미리 검색을 해놨거든요. 네이버닷컴을 쳐보면은 네이버닷컴이 언제 출연을 했는지 1997년도 10월 달에 출연을 했죠. 그래서 넷블록은 이제 아카마이 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OS는 리눅스를 쓰고 있는데 아마 언노운 막 MVP 나온 거 보니까 이쪽은 다 가상화 쪽인 것 같아요. 가상화 서비스를 한 것 같고 앞에 보면 사이트 정보들이 나와서 서브 도메인들을 확인해서 이제 대충 네트워크 맵을 좀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넷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궁금한 사이트들 언제 생성됐는지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하게 되고요. 이쪽은 시트릭스 스캐러인 거 보니까 그쪽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리포트를 들어가서 쭉 보시면은 상세 정보들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시면은 이쪽이 언노운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정보들이 유출되어 있으면 네임 서버도 확인할 수 있고 DNS 어드민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누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지 SSL, 자바스크립트 이런 정보들이 다 침입을 할 수 있는 그 베이스 자료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수집을 하는데 이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메일 수집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회공학적이나 어쨌든 첫 번째 호스팅을 뚫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해킹은 첫 번째 타겟된 호스팅을 호스트 서버를 뚫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접점이 되기 위해서 그 내부 직원들
IP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트로이 목마를 심어서 그 메일에 전송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메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메일 수집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조금 실습을 조금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더 하베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하베스터가 있고 H 때려보면은 대충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쭉 나오고요. 키워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옵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그젠플스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와 있고요. 더 하베스터 해가지고 -b에 마이크로소프트닷컴에서 그냥 -b에서 구글로 검색을 하는 거죠. 구글에서 노출된 마이크로소프트닷컴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그 이메일이 얼마나 존재를 하는지 확인해 본데 이건 존재하지 않네요. 제가 오타를 쳤나? 뭐 같진 않은데 HTTP 제가 예, 내전이 안 맺어 있어가지고 네트워크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닷컴에 보면은 요 이메일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요런 호스트네임의 IP들이 보이는구나 대충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몇 가지 기관들이나 그런 것들 내부 기관들이나 뭐 타겟팅된 요청된 기관들의 도메인들을 확인해 보면은 구글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은 쪽에 리스트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메일들이 구글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 리스트들을 적어가지고 뭐 보고서에 쓰는데 뭐 부서에 가서 이런 뭐 노출됐으니 뭐 니네들 조심해라 뭐 이렇게 뭐 경고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회공학적으로 당할 수 있고 스팸 메일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 당할 수 있으니까 보안 인식 교육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예전에 한때 유명했었던 어디더라 쇼핑몰 하나 있습니다. 인으로 시작하는 아이로 시작하는 쇼핑몰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그 망 이중화를 하고 있는데 망분리를 해서 내부망 외부망을 다성화로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메일에 자기 가족 사진이 있는 화면 보호기를 받아서 좋아서 내부망으로 옮겨가지고 내부망에 있는 PC까지 화면 보호기를 하다가 엄청 뚫려가지고 개인정보들이 유출된 적이 있죠. 그렇게 스피어 피싱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인해가지고 보고서에 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끝판왕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쪽 점검 쪽 스캐닝 쪽에서는 쇼단이라는 게 나오죠. 쇼단이라는 게 어떤 게임의 끝판왕 중에 하나거든요.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 주목을 받아 14년 쏟아져 나온 IoT 기기들에 대해 IoT 기기들이 대중화가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취약성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 IoT 기기들 나오고 센싱 데이터들이 폭발적인 증가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계속 인터넷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이거를 모으는 곳이 있고 굴이나 이런데 합법적으로 저희들의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그런 구글 같은 데 있고 뭐 빅브라더의 탄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우려 사항들이 있긴 한데 이게 쇼단이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 예전에 니즈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즈들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항상 그 대중성 있게 나갔거든요. 이 쇼단이 주목을 받게 된 큰 대중성 있게 나가게 된 계기가 제가 보기엔 미라이브넷 같아요. IoT 장치를 통해서 DNS 업체인 DIN 1.2테라 bps, 50%, 네,
디도스 공격으로 기터브, 트위터 이런 곳이 다 다운된 적이 있죠. 그래서 IoT 기기들 그 옛날에는 그 보안 담당자들이나 그 시스템 담당자들이 내부에 있는 정보 시스템만 보호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라이 분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있는 IoT 자산들, 특히 뭐 프린터, 생각도 안 했던 프린터 장비라든지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들이 이런 공격들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내부에 있는 자산들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고 검색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들이 필요하고 그런 니즈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단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쇼단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단순하게 뭐 어떤 검색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뭐 포트는 몇 번 사용하고 뭐 포트 명이라든지 이런 필터링을 걸 수 있는 이런 리스트들이 보이게 되고요. 검색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를 위한 검색, 방금 전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식과 그리고 API를 제공하거든요. REST 방식은 아니고 무슨 API를 제공하는데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가지고 API에 태워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원활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유료 결제가 필요하게 되고요. 유료 결제 없이는 딱 하나만 검색을 할 수 있고 한 개 사이트만 그리고 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은 양도 뭐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3380 3380 여기 잊어버렸는데 뭐 원격 데스크탑을 열어놨는데 그 데스크탑에 스크린샷을 내가 찍어가지고 백그라운드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IP 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크린샷을 다 찍어가지고 한 컷씩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백그라운드에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저희 알고 있는 회사 쪽에서 유료 결제가 돼 있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또 보게 됐네요. 이쪽에서 보면 단순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그래서 IP 타임 미리 하나씩 넣어놨어요. 내가 IP 타임을 쓰고 있는 뭐 대전의 IP 타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IP 타임의 CT의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빨리 안 나오네. 그리고 뭐 단순하게 무엇을 해도 게 좋을까? 포트 해놨네요. 그 네트워크 포렌식 수업에서 보면은 그 SMB를 이용해가지고 그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크립토라커라든지 이런 앤서웨어들을 퍼뜨리고 싶은데 서울에 뭐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445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 애들이 있을까 하고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서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을 해도 뭐 공격이 먹히겠구나. 뭐 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생각해가지고 이쪽에다 퍼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랜섬웨어나 이런 거 돌 때도 앞에 나와가지고 뭐 137번 포트를 막아야 된다, 139번을 포트를 막아야 된다, 445번을 막아야 된다 난리가 났었는데요. SMB 같은 경우는 137번하고 137번, 139번까지는 넷바이오스 쪽 통신을 하고 넷바이오스 통신이 막혔을 경우는 445번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다 막는 게 좋죠. 결론은 ACL을 다 거는 게 좋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쇼단 쪽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쪽에서 진행을 한번 했죠. 바이베스터는 제가 하면서 한 번 더 자세히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앞쪽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앞에는 뭐 구글도 탐색하고 뭐 넷크래프트도
탐색하고 후이즈도 탐색하고 이메일 수집도 해야 되고 쇼단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검색하기 너무 짜증나고 힘드니까 이런 프레임워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정찰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리콘이 정찰이잖아요. 리콘 엔지라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정찰 프레임워크로 독립적인 모듈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연동 가능하고 대화의 형태고 그래서 오신트를 완벽하게 수행 가능하다. 심지어 이 프레임워크는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사용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한번 해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빨간색으로 뜬 거는 그 API 키, 연동 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키를 입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되고요.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플리커하고 쇼단만 개인 키 입력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빙이라든지 이런 API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사용 방법은 보시면은 뭐 헬프 쳐보시면 되겠지만 뭐 이런 명령어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가장 평범하게 사용하는 거는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보이시죠? 디폴트.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도메인 구역이라든지 IP를 특정해서 워크스페이스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워크스페이스 쳐보시면은 뒤에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다 나오고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add KR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닷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수를 위해서 KR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항상 헬프를 먼저 보시면 돼요. 옵션스 보면은 네임 서버 888 이용해가지고 또 확인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는 그 도메인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보시면 제가 네이버를 이미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도메인 애드 네이버 이렇게 치시면은 네이버가 입력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도메인들과 뭐 미리 입력을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수단 통해 가지고 그 네이버에 대한 IP 정보도 다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서브 도메인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해당 IP들을 확인하고 그 구역하고 뭐 컨트리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요구 같은 위도 경도 정보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로 묶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이런 모듈들이 존재하는데요. 쇼 모듈스로 보면은 디스커버리 할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익스플로이션, 임포트. 이 임포트가 있는 것은 내가 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이런 파일들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리콘은 이제 사용될 모듈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도메인스, 호스트를 확인하고 싶으면 호스트스로 확인하셔가지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또 리졸브 확인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서치로도 검색합니다. 내가 서치를 할 때 쇼단을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쇼단 호스트네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죠. 도메인 헤드 하고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는군요.
맞나? 맞네. 정말 밸류값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오타가 심해서 계속 진행하고 방금 전에 쇼 설치해서 유즈해서 이에 네, 도메인스의 쇼 를 사용하게 되고요. 쇼 옵션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옵션스는 특별히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정해져. 그래서 런으로 때려버리면은 이미 한번 찾았기 때문에 네이버는 다음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확인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네이버하고 다음 쪽이 잘 올라와 있죠.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쇼 모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갖다가 리포팅 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팅 할 때는 아웃풋을 갖다가 CSV나 YTML로 잡으면 되고요. use reporting HTML 그래서 show options로 확인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required yes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that was free 제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하고 뭐 파일 경로, 아웃풋될 경로들을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웃풋된 정보들이 제가 두세다가 넣어놨죠. 이거 두세다가 넣어놨죠. 야, 다 넣어놨냐? 아, 여기 아까 세팅을 해놨었는데 저는 그래서 세팅을 했는데 저희 막내 녀석이 저를 보고 간다 아마 바람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서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메인스는 아까 뽑아놨던 네이버닷컴, 호스트스는 이렇게 보여주고 모듈을 쇼단 모듈을 사용했다. 나중에 포트들도 다 들어와 있죠. 8080 포트부터 465, 25, 25, 53 쪽 DNS니까 22번 포트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수집된 정보들을 보고서로 작성할 때 하는 게 좋고요. 그 CSV 같은 경우는 CSV를 받아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놨던 그 파이썬 모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스크립트를 돌릴 때 그 파일을 여러 가지 스크립트 돌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쪽 리콘엔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계속 개발되고 업데이트되고 하니까요. 제가 보기엔 정찰 프레임워크는 리콘엔지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따로 사용되는 거는 사회공학적으로 그 오신트 쪽, 오신트 쪽
이거는 단순히 프레임워크 통해 가지고 받는 데고요. 경찰 프레임워크고요. 그 사용공학적으로 그것들을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OSR 프레임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지트에서 주제를 하거든요. 이건 오신트,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 왜냐하면은 내부 직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갖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요. 이메일 같은 거 수집을 해요. 그럼 이메일에 대한 아이디가 있게 되잖아요. 그 아이디를 갖다가 닉네임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 사람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친한 척 접근을 해가지고 파일을 던져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혹시 회사 내에서 중요 요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도 보안 인식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닉네임에서 C 해가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플랫폼들을 입력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어 쪽 단에서는 이렇게까지 보고서를 써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5분이라는 사람이 트위터도 운영을 하고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프로필도 CSV에 저장을 해놨다. 이렇게 은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하나씩 더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쓰면은 이게 교육하고 나서 붙여서 또 프레임워크 이용해가지고 그 해당 사이트에 수집된 이메일 정보를 가지고 그 이메일들에 자주 사용한 아이디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권고사항으로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아이디하고 그 사회에서 사용하는 아이디하고 그 이메일 아이디하고 그룹에서 사용하는 아이디하고 한 3개, 4개 정도를 구분해서 미존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셜 네트워킹 할 때는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십사 하고 보안인식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수업이 일찍 끝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액티브 스캐닝에 DNS까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거의 1시간이 다 돼 가서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처음에 차근차근히 다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중요한 게 리퍼넨지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OSR 프레임워크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이쪽 부분만 중점적으로 더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확인해서 하나씩 보면서 내부에서 실습을 하는 게 실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면 이런 거 통해서 자기 정보들 특히 뭐 다른 사람 조제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의뢰를 받거나 그러지 않는 한 자기 정보들 자기가 자료주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자기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떠들고 다니는지 이런 프레임워크 통해서 하나씩 하면서 실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패시브 스캐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액티브 스캐닝을 진행할 건데요. 액티브 스캐닝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문을 흔들어 보는 작업이죠. 이제 타겟팅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IP도 수집했고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파악을 하게 됐고 이 도메인에 대해서 그럼 IP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IP 중에 하나 8080 포트가 뚫려 있네. 그래서 접근해서 직접적으로 흔들어 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약간이 아니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직접 흔들어 보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공격을 해보라라고 열어놓은 사이트들이 몇 개 있어요. DNS 같은 경우는 뭐 존 트랜스퍼.me
통해가지고 테스팅을 해보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에 DNS인데 DNS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제가 SI 출신이어가지고 SI 쪽에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액티브 스캐닝 진행할 때부터는 DN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컴피그 값이라든지 사이트들 좋은 사이트들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CentOS나 이런 보안 엔지니어 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이 구성과 프로토콜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사이트들을 다 구성해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DNS를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직접 도메인을 하나 사가지고 호스팅을 하나 해보고 그리고 네임 서버도 바꿔보고 직접 네임 서버를 구성해보기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가 VM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OS 박스 가가지고 OS들을 보시면 VM웨어나 버추얼 박스라든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이쪽에서 빠르게 테스트할 때는 이쪽에 VM들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빠르니까 이쪽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직접 받았는데 DNS를 구성하는 게 너무 어렵고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따로 사이트들을 하나씩 공개라기보다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 서버시스라든지 스터디를 할 때 하는 그런 쪽에서 그런 사이트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서버월드 여기 가보시면은 내가 MPP라든지 이런 거 세팅을 할 때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될까? 그 MPP 그냥 바인드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를 하고 존을 어떻게 설치하는 게 가장 보안적으로 좋을까? 여기 보시면은 리슨이라든지 이런 구성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다음 때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DNS 설명만 거의 다음 번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패시브 스캐닝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